반갑습니다. 백이십니다.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둘은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발표 후에 철수는 많이 떠셔서 조금 아쉬웠어요 라는 피드백을 듣게 되고요. 영희는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들었어요. 철수가 영희한테 가서 묻죠. 너는 어떻게 떨지 않고 발표를 그렇게 잘해? 그러자 영희가 대답하죠. 나도 떨었는데.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방금 제가 철수와 영희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일상에서도 흔히 접하는 현상이죠. 발표를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너 어떻게 발표 안 떨고 잘해? 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나 떨었는데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 역시도 항상 떨고 있죠. 자,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티가 났냐 안 났냐의 차이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입니다. 티가 난다 안 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청중이 알아챘는가 아닌가 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사람은 단순해요. 자, 청중은요, 발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즉, 주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표라는 활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먼저 사과를 하면 됩니다. 미안했어 라고 하면 상대방도 아니야, 내가 미안했지 라고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런데 야, 나 이런 거 서운했고 너 그때 이랬고 너 이랬잖아 라면서 나한테 사과해를 설명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너도 그랬고 그리고 내 상황이 이랬고 이런 식으로 사과할 수 없음을 또 설명해요. 즉,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이 돌아와요. 그쵸? 네.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상대를 먼저 인정하면 됩니다. 야, 너 진짜 멋있었다. 대단해 보여. 하면 상대방도 야, 너가 짱이지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나 이런 거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만큼이나 했어 라고 빨리 날 인정해 라고 설명하면 상대방도 그래? 나도 이만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구나 라면서 이게 뭔가 찝찝한 나도 이만큼 했다라는 설명을 다시 돌려서 받게 돼요. 물론 모든 상황이 이렇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준 대로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알려주면 청중은 그게 중요한 거군요 라고 받습니다. 자, 그럼 철수와 영희의 차이는 무엇이냐? 철수는 떨림에 대한 걱정이 아주 심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준비할 때 떨지 말아야 돼 이렇게 걱정을 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떨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본인이 준비한 발표를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떨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청중도 받아요. 그래서 더 날카롭게 떨림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발표가 끝나고 조금 떠셔서 아쉬웠어요 라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죠. 그럼 영희는 무엇이냐? 영희는 떨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만들어서 가는 발표자예요. 내가 떨더라도 오늘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발표하러 갑니다. 그러면 영희는 떨면서 열심히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럼 청중들은 떨리는 게 느껴지지만 메시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떨었던 영희한테 가서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발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전달하는가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가예요. 즉,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담아서 연습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은 서툴잖아요. 그쵸? 발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중요한 무언가를 넣는 게 좀 막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컨텐츠는요,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3가지인데요.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널찍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설득이래요. 설득. 이거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라는 단어로 좀 언급을 해서 유명하죠? 네, 논리. 이 설득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매력적이다.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감정. 논리적으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정 표현까지 잘하면 이야기는 훨씬 매력적이겠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파토스라는 개념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할 수 있는데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가 아닌 유머를 말씀드릴게요. 유머. 설득, 감정, 유머. 이 3가지가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야기는 매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렵겠죠?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만 오늘 편에서는 이렇게 3가지 요소만 언급을 할 거고요. 이 3가지 요소들의 특징은요.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 발표가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약간 아쉬워요. 포인트는 3가지가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가장 매력적이다 라는 겁니다. 우선은 일상에서 내가 하는 말들 중에 설득, 감정, 유머 셋 중에 어느 것을 내가 많이 쓰는지 어느 요소가 부족한지를 좀 보면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떨림이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발표에서 떨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꼭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편부터는 잡피치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득, 감정, 유머를 하나씩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잡피치 신청하는 분들의 70% 정도가 떨지 않고 말하고 싶어요 였어요. 나머지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분들을 보면 설득적인 요소를 조금만 다듬어 드려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여러분들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다음 회차 때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